함수 극한값 계산하는 거 다시 왔습니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미적분에서도 똑같은 걸 했고요.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해버리는 꼴이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딱 두 가지죠. 그 외의 꼴은 일단 어떻게 줘라? 완전한 분수로 일단 바꾼다. 통분한다거나 유리한다거나 해가지고 완전한 분수. 완전한 분수니까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완전한 분수. 분수라니. 예.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필요 없어. 그냥 완전한 분수. 자. 해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끔씩 2점짜리에서 틀리는 일이 없느냐 하면은 그게 있더라는 거야, 문제가.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약분해주면 되는 거. 3점짜리? 3점짜리니까 그래도 4번 문제니까. 1, 2, 3번 문제는 아니더라도 3번 문제니까. 자, 내가 많이 졸리지? 약분해주기. 그쵸? 약분해주기. 약분해주고 항상 이렇게 약분된 놈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해주고요. 네.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네. 분모 0되니까 분자도 0 되고요. 자, 루트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루트도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안 풀어. 자, 그러다가 이제 25번 네.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냥 1 대입해서 1 대입한 번 얘기인데 끝나는 얘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y는 x 플러스 t하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전체적으로 잘 보일게요. 자, 만나는 점인데요. 뭘 구해봐라? 얘네들을 갖다가 t에 관한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분모가 0이니까 여기 우극한 데 있는데 우극한 좌극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0분의 0꼴만 생각하시면 돼요. AH. 자, 만나는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CH. 자, 만나는 교점을 찾으려니까 어떻게 줘야겠어요? X제곱은 X 더하기 T. 보통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근해 공식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니. 거의 없는데, 이제, 요런 쪽에서는 루트 요런 거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면서 근해 공식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x는요 얼마다? 여기 짝수도 아니네. 기분 나쁘게 2a분의 마이너스 b 네. 근각에서의 연결 그냥 이용할까? AH 그래도 이거 그냥 사용을 해야겠는데요. 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한 놈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4t가 되고요. 또 한 놈이 이제 왼쪽에 있는 b의 x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4t가 돼요. 우선 AH 길이는요. AH 길이는 x좌표끼리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AH는 G네요. 어디서요? 여기서 요거 빼주면 돼요. 2분의 1 나가고 얼마다? 루트 1 더하기 4t 이렇게 해서 AH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 계산 잘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CH가 어디 갔어? CH 여기구나. C의 좌표는요, C의 X좌표 C의 X좌표는요, A의 좌표에 완전히 부호가 반대있죠. X좌표는 얼마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됐죠. 차이지. 여기서 이 C좌표 빼주면 돼요. 그래서 B의 좌표, BX좌표 얼마니? 2분의 1 빼기 루트, 귀찮아. 에서 CX좌표 2분의 빼기 루트. 이거 빼주면은 2분의 1 빼기 루트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루트 날아가고 얼마가 된다? 1 되는군요. 2분의 1 더하기 1 되네요. 그래서 얼마? CH의 길이는 1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보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얼마? t분의 AH 4t 더하기 1이 더 이쁘지요? 빼기 1 CH. t에다가 0 대입하면 0분의 6발 나오는 거 맞죠? 자, 이제 유리화를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가기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선생님, 차마 근해모식을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자, 분자 유리화해 줍니다. 분자 유리화해 줬어요. 날아가고. t 이제 날아가고. t가 0으로 갈 때. 루트. 네. 4. 0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2, 1.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대입하는 거지. 바보죠? 너무 쉽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자, 너무 쉽다고, 네. 그러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실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뭐 하라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이 2점짜리로 3점짜리로, 근데 2점짜리도 아니고 주로 좀 3점짜리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줍니다, 이런 식으로.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체킹하시고 정확하게 함수값인지 그런 것만 체킹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만 좀 조심해 주면 되냐면은 여기서 앞에 부호도 있고 뒤에 부호도 있잖아. 뒤에 부호는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그거 얘기해 주는 거고 앞에 부호는 그냥 숫자 자체의 부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입니다.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는 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에서 근데 너희들 도대체 이 그래프 문제가 이 쉬운 문제가 계속 나와요. 페이지로 넘어가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다가 미쳐요 아주. 그러다가 어디까지요? 네. 28번까지 계속. 근데 이걸 계속 한다는 거 자체가 웃겨. 솔직히. 자. 아마 여러분들 그냥 샥샥샥 해주는 거 실수만 안 넣으면 큰 문제가 없이 계속 나올 텐데. 자. 문제는 29번이에요. 29번. 자,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
그냥 fx가 아니고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두 개를 구하래요. 리미트 얘 구하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리미트 이걸로 갈 때 내 안에 너 있다. 합성함수.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그냥 나 있네요. 네. 자, 얘는요. 일단 극한값인 거는 확실해요. 어떤 극한값이냐면 0을 그냥 대입해.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신경 쓰지 마세요. 0 대입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인 걸 알겠는데 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거는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그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f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붙여줘가지고 더 헷갈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냥 대입하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 봐봐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2고요. 우극한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좌냐 우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어? 너는 좌파야 우파야 뭐 그렇게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걸 좌우만 구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0 플러스 0보다 조금 큰 거니까 x에다 0보다 조금 큰 숫자 대강 얼마예요? 0.1 대입해보세요. 0.1 대입하면 얼마예요? f 마이너스 0.9예요. 마이너스 0.9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하,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의 뭐다? 우극한인 겁니다. 좌우냐 하는 것만 판단하고 싶다면은 0을 아주 가까이 간다 이런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0에 가까운 그냥 숫자 하나 넣어보세요. 그러면 좌인지 우인지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가장 빠릅니다. 헷갈리지도 않고요. 어디서의 극한값이냐라고 할 때는 0을 그냥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셨나요?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인데요. 뭐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0.1 대입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똑같이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하려면은 마이너스 1.1 나가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에 했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어떤 설명이 좋은지는 전에 했던 설명은 이놈의 부호까지도 들어가서 이제 다 바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이게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젓가락질 할 때 왼손으로 하니, 오른손으로 하니? 오른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하면, 옛날에는 왼손잡이들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 하게 되면요.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못 나간다. 나는 왼손잡이인데 왼손이 편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양손 다 쓰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먹어요. 많이. 왼손 젓가락질, 오른손 젓가락질. 입이 하나라도 참. 네. 다른 사람보다. 네. 좋습니다. 편리하게. 됐어요? 서인이도 마찬가지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자인. 넌 손으로 먹어?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다. 그러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는 예전에 많이 설정하던 놈입니다. 일단 이놈을 갖다 따져보세요. 1에서의 우극한. 일단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목표점을 찾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에서의 오른쪽 값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아요.
이때 요 바깥쪽 함수에 들어가는 요 놈은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 가깝긴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계속 작은 놈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간 놈은 마이너스 1에 1보다 조금 작은 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이 값은요. x가 1보다 큰 값에서 1로 계속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도 아무리 가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극한값을 찾으라고 할 때는 어디를 향해 가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지만 아직 안 나왔어. 그걸 갖다가 나온 그 함수를 다시 f에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아무리 자연이가 많이 먹어치워도 내 몸무게 아래야. 넘어설 수도 있다고요? 넘어서고 싶진 않겠죠. 내 몸무게 넘어서고 싶은 사람 있나요? 세 자리예요, 당연히. 주위 넘어서고 싶어? 수학 성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수학 실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몸무게라도? 아이씨. 자, 마이너스 1보다 어쨌든 조금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항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항. 그래서 얼마? 목표점은 2가 됩니다. 처음에 따졌을 때는 이 숫자에서는 알파 안에 합성함수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되잖아? 이놈이 얼마 향해 가나 목표점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점보다 큰 점인지 작은 점인지 조금 큰지 작은지 그걸 먼저 따져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점만 신경 쓰시면은 이쪽의 문제들은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30번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이 외부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 나오고요. 외부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로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접선을 두 개 그으면 두 개의 접점이 나오거든요. 이 파란 직선이 또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파란 직선 안 구할 거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겁먹지 마. 나 포기할래. 미리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파란 이 직선의 방정식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쓸 일 없을 거니까. 자, 사실 얘를 갖다가 봐봐요. 삼각형 OAB, 삼각형 OAB 이 넓이를 S라고 하고요. T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PAB 이 삼각형을 T라고 하는데요. T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놈의 B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허니. 이 길을 찾아내고 이 직선하고 점하고의 거리 구해야지 높이 나오고. 점하고의 높이? 그래요. AB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는 것도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거 구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이 길이 구하는 거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게요. 그 방법으로 풀 건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풀 건 아닙니다. 자, 근데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 솔직히 계산량이 많긴 해도 좀 자연스럽긴 해요. 우선 원이 있고요. 외부에 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 점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라고 할까?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 점에서 이렇게 점을 그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은요. 계산 안 할 거야.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베타. 기울기는 몰라요. 알파, 베타는 숫자로 주어질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줘라? m의 값만 더 찾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찾냐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그 거리가 얼마로 나와야 된다? 반지름인 2로 나와야 돼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걔가 반지름으로 나오도록 m의 값을 결정해 줍니다. 이 알파, 베타는 문자로 돼 있지만 1, 5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래서 m의 값을 결정해 주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은 요 파란 접점하고 접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냐? 이 직선은 어떻게 찾는 거냐? 하면은요, 자, 원에서 접점이 주어질 때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1학년 과정에서. 접점을 알 때예요. x1, y1은 얘는 접점이에요. 접점. 아니, 접점 여기 있잖아.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x2, x, y2, y는 알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접점을 둘 다 몰라요. 물론 접점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접점 x1, y1, x2, y2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이 접선이 어디 지나가요? 알파, 베타 지나가요. 어디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 파란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즉, x1, y1도 지나가고 x2, y2도 지나가는 직선은 얘가 3,2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2y는 알죠? 이렇게 돼요. 왜요? 이 직선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x1, y1 대입하니까 승립하고 x2, y2 대입하니까 승립하고 사기당하는 개념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 찾으신 다음에 근데 문자식으로 돼서 이거 한결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반지름하고 접선은 항상 어떻게 한다? 수직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되셨나요? 수직합니다. 자, 그래서 O하고 P를 갖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 완전히 2등분 하죠? 완전히 2등분 하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당연히 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여기는 똑같잖아요. 2등분 해요. 그리고 현하고 여기 중심 연결한 거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되니까 수직하게 되고요. 2등변 삼각형에서 반 나눴으니까 수직하게 돼요. 자,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B가 있고요. O가 있고요. 아이고, 너무 좀 이렇게 그렸나? 여기에 수직하고 이 수직하고 여기에 P가 있어요.
자, 여기에 선을 내렸죠? 여기. 선을 내렸죠. 자, 여기서. 자, 여기를 S' 반쪽이니까 S'이라고 할게요. T'이라고 할게요. S', T'. 자, S' 2배 하면 S 나오는 거고, T' 2배 하면 당연히 T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쪽 빨간 삼각형, S'을 가리키는 삼각형하고, 누구하고요? 이 파란 삼각형은 닮았어요.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직각 삼각형이고요. 요쪽 각, X, 동그라미. X하고 동그라미 하면 90도 있죠? X, 동그라미. 여기 큰 삼각형하고도 닮았습니다. 됐나요? 자. T 대 S라고 하는 것은요, T' 대 S'하고 똑같은 거고요. 얘를 다시 쓸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쓴 것과 이렇게 쓴 것은 같은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와요. 비례식, 비례, 비. 비의 값.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와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서 자꾸만 S분의 T가 있잖아, 지금. S하고 T 따로 계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 B만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S분의 T. 그런데 자, 닮았는데 이 B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 길이. 가장 긴 변, 여기서 가장 긴 변, S에서 가장 긴 변, 얘는 OB의 제곱, 길이의 B, 길이의 제곱 B하고 똑같아요. 됐나요? 넓이는. 여기서 제일 긴 게 이놈이고요. 이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이 어떤 거야? BP야. 자, 우선 OB의 제곱은 쉽네요. OB의 제곱은 얼마야? 당연히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가 돼요. 그럼 BP의 제곱은요? BP의 제곱은요? 당연히 뭘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O하고 P하고. 됐어요? BP의 제곱은 OP의 제곱에서 얼마? 2의 제곱 4 빼주면 돼요. OP의 제곱은 얼마인데요? P의 좌표가 얼마야? P의 좌표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죠? 원점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원점하고의 거리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곱도 해주네? T 마이너스 0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4 빼기 0의 제곱. 계산하시면은 높은 차수부터 먼저 쓰면 마이너스 8t제곱 여기서 계산해주니까 7t제곱 더하기 16에서 4 빼주니까 12. 자, 되셨나요? 그래서 t의 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더하기 12. 즉 얼마다? 비례식으로 계산했어요. 이제 요거 계산해야 되죠. 얘를 4분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7t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s분의 t의 값이에요. 자, 첫 번째 거 계산해 봅시다. t가 0으로 갈 때, 아니 2로 갈 때, 자, t-2분의 1 곱하기 얼마? s분의 t가 얼마야? 이거야. 4 곱하기 4분의 요거 인수분해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인수분해 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3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제 약분해 줍니다. 0분의 0꼴이 이제 사라졌어요. 2 대입해 주면은 1 그래서 이 값은 1 이 값은 1이에요. 얘가 계산이 그래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뭘 이용했냐면 그냥 닮았다는 걸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네,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해야 되죠.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t 4제곱 마이너스 2 분의 4 분의 t 4제곱 4t 4제곱 분의 1 그래서 최고치한 개수액이 4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1하고 4분의 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계산이 가장 그래도 간단한 놈이고요. 그러나 몇 년도죠 이거? 20년도인가 혹시 이거? 21년도? 네. 21년도 20년도 수능부터 자질구레하게 그러니까 킬러 문항 이런 거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시간만 더 있으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까지 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계산이 정확하고 빠른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길이 AB의 길이를 1학년 내용을 갖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많이 사용하는 거야. 1학년 내용 다 사용하죠 거의. 공통 현의 길이 찾는 거 같고 여기 현의 방정식 찾고 네. 필요하시면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여기서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직접 점 찾아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반지름 이용하고요. 여기 잘라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가지고 피타고라 정리 써가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얘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방법 찾는 게 좋고요. 아니 방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 아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아예 못 풀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지. 자, 다음에 이제 미정계에서 결정하는 거 언제나 많이 등장하는 놈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 레은아 졸지 말고 A 값 얼마냐?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반드시 얼마가 돼야지 극한값을 갖는다? A 값은 얼마? 네. 4 쓴 다음에 어떻게 줘야 돼요? 2차식도 아니고 참 그러네요. B 값은 이제 인수분해가지고 약분해버리면 B 값은 1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 하쪽으로 쭉쭉쭉 차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거에서는 차수에 대한 정보를 주지요. 서연아, F 몇 차? 2차. 네. 그리고 최고차한 개수는 얼마? 2.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들이 뭔가 더 있겠죠. 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인수에 대한 정보 찾을 수 있는 거야, 인수에 대한 정보.
fx는 x는 0 대입하니까 f0가 0 나와야 되니까 x라는 인수 가지고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런 꼴로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량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지수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fx를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fx를 x 곱하기 당연히 2x제곱 나와야 되니까 2x 그 다음에 미지수 하나는 어쩔 수 없다. 요런 꼴로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됐어요? 됐습니까?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슬픕니다. 혹시 아빠 검사 있어요? 아빠가 검사면 학폭을 해도 서울대 잘 가잖아요. 피해자는 몇 년 뒤까지 사실 민사고 들어갈 정도면 애들 다 엄청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쵸? 그치? 참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혹시 부모님 아빠 검사하시니? 아니에요? 네. 자,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다르지만 출발점이 다른 분들 많잖아요. 그쵸? 거기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보면 이제 서울대 법학과 입학하는 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대 합격했었어요. 네, 중간에 이제 하버 들어왔어요. 네. 아무튼 글쎄 뭐 과일 엄청 좋은 과일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자, 근데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일단. 그죠? 자, 여기 봐봐요. 흑수저 출발을 할 거냐, 금수저 출발을 할 거냐,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출발하시는 건 흑수저 출발하는 거고요. 이렇게 출발하면 금수저 출발하시는 거예요. 벌써 출발점이 달라요. 수학에서만이라도 좀 금수저 출발하자. 자,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가식은 이미 사용된 거고요. 나번의 식을 사용해 봅시다. x분의 fx.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금수저 출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잖아. x에다 0을 대입하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안 되지 아까처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a가 돼요. a는 얼마다? 3이구나. 그래서 요거 3이로구나. fx가 다 잘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fx가 문제가 아니고 fx 빼기 x 세제곱이 얼마다? 네, 1차예요. 그래서 얼마다? 6x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6x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최고치한 개수의 b가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하나는 모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서 fx는 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로 되어 있는데 나번에서 바로 주는군요. 4점짜리래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4점짜리지? 보기가 없잖아요. 보기가 없잖아요. 보기가 있으면 3점짜리죠. 자,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온다. a 값이 얼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2의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라. 여러 번 봤던 문제지만, 자, 첫 번째 식에서는
차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여기서는 뭘 준다? 인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 첫 번째 식에서 fx는 얼마? 3차식 최고차는 계수까지도 줘요. 점점점 이렇게 해요. 왜? 선생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왜 안 써요? 금수저 출발하려고. 숫자는 쓰고 나는 금수저니까 이거라도 금수저 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더라. 나머지 정리 혹은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는 인수정리랑 사실 같은 거예요. fx가 인수를 가진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더 있겠죠. 따라서 얘를 x 플러스 1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네 최고차는 1이에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문자라도 하나 줄여주면 되잖아요. 자, 문자라도 하나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라는 숫자는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x가 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fx 뿅뿅 대입해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어떻게 줘라? 뭐 해볼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문자라도 줄여놓고 보세요. 문자라도 줄여놓고 보세요. 문자 개수가 많으면 뭐라고요? 자유도가 높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자 개수를 줄여놓는 것은 자유도를 줄이는 겁니다. 지 맘대로 못 떨어다니게. 그래서 B 자리에다가 얼마요? A 더하기 2를 써가지고 fx를 이제 씁니다. fx는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1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자, 이제 빼먹은 조건 없나 살펴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f1 2 곱하기 1 더하기 2a 더하기 1이네요. 자, 얘가 얼마? 12 이하다. 12야? 6. 2a는 얼마? 4. a는 2 이하군요. 이거 하나밖에 더 아는 게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할 거냐? F2를 구해보면요. F2는요. 3 곱하기 2 대입해보시면은 4, 5. 5가 되고요. 3A.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단계로 갑니다. 즉 얼마? 9A 더하기 15인데 9A 더하기 15의 범위를 찾아라. 자, 9A부터 만들어보세요. 9A는 18. 9A 더하기 15는 얼마? 15 더해주면은 33 이하다. 그래서 최대값은 33이 되겠다. 요거 전에, 요거 때 좀 당황들 했을 거야. 요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최대값과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전 없었어요. 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라. 뭐 이런 거,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뭐 이참수를 이용하라. 뭐 이런 게 나왔지. 이런 식으로 사용되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조금 아직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진행대에 나가신다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진행대에 나간 상태에서
얘만 놓고 다 진행되고 마지막 결론 얘잖아요. 다 가공해가지고 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햄이 먹고 싶을 때 돼지부터 잡으러 가십니까? 돼지부터 잡으러 가요? 여러분들 그 달걀말이가 먹고 싶어? 버문이가 달걀말이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 그 어린이대공원 앞으로 저기 병아리 사러 가나요? 내가 달걀말이 풀고 싶으면 집에 달걀 하나밖에 없는데 품어야지. 품어요? 나도 에디슨처럼 이렇게 달걀을 어렸을 때 품어본 적이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왜 웃냐면 내가 안 품고 있고 뭐 하잖아. 겨울에요. 아랫목 옛날에는 이렇게 온돌방들이 이렇게 아랫목들 따뜻하다고요. 이불 속에다가요 계란을 갖다가 몇 개 넣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는 게 밟았어요. 근데 겨울에 그때 빨래하기 힘들거든요. 세탁기는 있긴 있었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였어요. 빨래했는데 거기 이불을 말라가지고 계란이 깨져버렸으니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뒤지게 맞았죠, 당연히. 뒤지게 맞았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이제 우리 제 애들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살아있는 게 용하네요.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돼 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꼭 보면은 안 풀려서 막혔으면 처음부터 따져보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봐라? 여태까지 맞게 갔다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만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마지막에 더템패스 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고3 10프리, 고3 과정, 고2 과정 하다가 나중에는 더템패스까지 가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저런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런 과정에서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다시 읽는데 문제를 왜 다시 읽는다고 했냐? 주의야. 문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봐야 돼?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혹시라도 있나? 여기서는 정수라고 돼 있고 뜻밖의 다항함수란 표현, 아무것도 아닌데 다항함수란 표현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냥 함수라는 표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힌트를 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고3한테는 문제 한 문제 더 풀어주기 아니고 생각해내야 되니까 문제가 됐을 때 마지막에 조건만 남았을 때 그 특정한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좀 낮은 수준에서 다시 보자 이거죠. 충분히 많이 계산됐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요리할 때 주방장도 요리할 때 보면 주방장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기 뭐 백종원이나 아니면 백종원보다 더 잘하나? 누구죠? 이연복 아저씨? 이연복 아저씨가 딱 요리해 볼 때 어떻게 해요? 다진 파 하면 조수가 이미 파 다져놨죠? 다진 파 갖다 넣죠. 그쵸? 육수 만들어놨어요. 조수가 벌써. 그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육수물부터 내지 말고요. 육수 내야 돼. 멸치 잡으러 이제 동해바다로 갈 거야. 동해바다로 무슨 멸치 잡으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빼먹은 조건 없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진짜로 문제를 풀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3차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도 1이니까 fx는 분명히
x라는 인수 가지고 있고요. 요 조건 때문에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x-1이라는 인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이렇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지. x분의 fx 계산하시면 얘는 그냥 x-1 ax 더하기 b 차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리미트 x에다가 0을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은 얼마다? 마이너스 b. 얘가 1이다. b의 값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꼭 계산하는 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문제스럽게 나오는군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페이지 넘어가나? 페이지 넘어가니까, 몇 페이지야, 이게? 내일 합시다.